추위나 각종 질환은 생활의 지혜로 이겨내시고요.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투자 면역력은 저희가 키워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종목상담 119 최리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거나 혹은 예방이 필요하다 싶은 종목에 관한 신고 받습니다. 013-1531-2613 전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번호가 되겠습니다. 이 밖에 cntv.co.kr 방문 후 종목상담 119 프로그램 종목상담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셔도 상담 진행됩니다. 단 한 가지 역시 상담은 선착순이라는 거 명심해 주시면 좋겠어요. 오늘도 벌써 방송 시작도 전에 문자나 전화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위기를 10분 감안해서 신청해 주시면 훨씬 더 받으실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수요일에 해결사 두 분 만나볼게요.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가, 텐스탁의 김선윤 전문가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코스피가 어느덧 1970선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저의 오늘 키워드는 이것이에요. 연초만 반짝 2040선 갔었죠. 악재 투성이, 살 게 없다. 진짜 살종목. 요즘에 주식 투자해서 제가 돈 벌고 있다는 사람을 거의 못 봤거든요. 우리 양순모 전문가님의 키워드는요? 저는 일단 뭐니 해도 오늘 많이 증권 쪽 프로그램을 많이 보신 분들은 환율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환율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신용비율 그리고 건설주 이렇게 세 개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신용비율 얘기도 궁금하네요. 예. 지금 사실 어떤 업종들을 사야 될지 많은 투자자분들이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그동안 잘 나갔던 운수장비 업종 그리고 IT, 전기전자 업종들이 지속적인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머리가 좀 아프실 거라고 좀 보여지는데 결국에는 이거는 환율의 영향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환율이 1,050원 구간대에서 저는 계속 지지가 나오고 오히려 좀 반등이 나올 것이라 보여지는데 결론적으로 환율이 떨어지면은 지수는 올라가고 환율이 올라가면은 지수는 결국엔 하락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환율에 조금 우리가 영향권에 좀 많이 들어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환율에 민감하지 않는 환율의 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하거나 이런 자리에서도 영향이 없는 금융주라든지 혹은 통신주의 움직임을 놓고 보았을 때 다른 업종보다는 견조하구나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환율 하락에 대한 수혜주와 또 환율이 1,050원을 지지했을 때 그에 따른 수혜주들이 무엇이냐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두고 한번 접근을 해보겠는데 제가 신용비율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바로 이겁니다. 많은 투자자분들 중에서도 가장 신용비율이 적은 종목들, 그러니까 적은 업황에 있는 업종들을 공략을 해보자는 겁니다. 오늘 건설주들이 약 한 3% 정도까지 상승을 보여주다가 오늘 한 2% 정도 구간대까지 상승 흐름이 멈췄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하나 생각을 해보자면은 건설주에 있는 업종들 대부분의 대표적인 건설주들이 있죠. 1% 미만의 신용비율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많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신용비율이 없는 종목들 위주로 주가의 상승이 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일단 뭐 전체적으로 상승 환율에 대한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환율 하락이 나왔을 경우 환율이 1,050원을 깨고 나왔을 때에 대한 포트와 또 환율 상승에 대한 수혜주 포트를 양쪽으로 들고 있다라면은 오히려 좋은 타이밍을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결국에는 환율이 하락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음식료와 또 정유주 그리고 철강주 또 원자재의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좀 긍정적인 모멘텀을 좀 보여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여기서 또 항공업종과 해운주들은 이제 웨어부채들이 많이 갖고 있는 회사들이거든요. 결국에는 환율의 하락과 상승이 나왔을 때 결국에는 조금 항공과 해운주들 쪽으로 수혜가 좀 많이 입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 포트를 환율에 대한 포커스에 맞춰두고 환율에 대한 수혜주, 환율이 하락이 나왔을 때에 대한 또 수혜주, 그리고 여기서 신용비율이 1% 미만인 업황들만 건드린다면은 무리 없는 투자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황의 키워드를 통해서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환율의 대세를 거스르면 안 되는 종목, 그리고 신용 비율이 낮을수록 교집합이면 가장 베스트겠죠. 이번에 김선윤 대표님의 키워드. 네, 제 키워드는 역시나 안 좋은 것만 좀 가지고 나왔네요. 예. 재정절벽 문제 또다시 나온다는 거 하고 그다음에 뱅가드 이제 물량 얘기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재정절벽 문제 일단 12월 달에 보였던 악재들이 지금 다시 그대로 지금 시장에 갑자기
지난주부터 서서히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재정적인 문제 역시 다시 한번 오바마와 공화당의 싸움이 되고 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 재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은 역시나 미국 디폴트 가능성에 빠질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또 디폴트 문제로 또 들어가게 된다면은 또 미국의 신용 등급 강등과 함께 글로벌 위기가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은 지금 지수가 불안하기 때문에 지금 당분간에 이 문제 자체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절대적으로 또 투자는 좀 미뤄야 되는 시기 중에 하나인데, 그 와중에 또 뱅가드가 어제부터 해서, 지난주 이제 금요일부터입니다. 금요일부터 해서 물량을 좀 털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매주 한 3천억 원이 넘는 금액을 이제 털기 시작하는데, 그 중심에 있는 종목들이 다들 아시는 종목들이에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삼성전자, 그다음에 현대차, 현대모비스 이런 이제 종목들이 대부분 물량이 좀 많이 나와줬었고, 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가 거의 1,000억 원 가까운 물량이 뱅가드메스 쪽에서 나와줬었고, 오늘도 그 물량이 좀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량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매일 쪼개서 나오기 때문에 당분간의 이 상승 탄력 자체가 좀 쉽지는 않고 오히려 하방적으로, 그렇다면은 코스피 지수는 1950까지는 열어둬야 된다고 제가 지난주에 좀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전문가들도 이미 증권사에 있는 보고서들조차 1950포인트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거 대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실적주를 제외한 여타 다른 좀 불안한 종목들은 현금 비중 좀 줄이시고 오히려 좀 현금 확보하신 이후에 실적 확인하신 이후, 그러니까 2월 한 중순 이후부터 그때 다시 한번 좀 주식을 좀 매수하는 시기로 타이밍을 잡으시고, 무조건적으로는 재정적인 문제 자체 그거 해결된 이후 그때를 보시고서 투자 포인트 잡으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2월까지는 조금 재정절벽 관련해서도 시장이 크게 잘 가기 좀 어려우니까 현금을 들 수 있으면 조금 챙겨놓는 쪽으로 전략을 들어보았습니다. 자, 내일장 처방 이 정도면 그림은 받은 것 같고요. 이제 하나하나 여러분들의 긴급한 종목들 살펴드립니다. 네, 저희 긴급진단 119는요, 전화와 무료 문자 그리고 홈페이지 글을 통해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02-3153-2613, 013-3366-0110번이 각각 전화와 무료 문자 번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는 centv.co.kr, 이것이 서울경제TV 홈페이지인데요. 이 가운데 종목 상담 119라는 프로그램 찾아오신 뒤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셔도 종목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별히 방송은 끝났는데 마음은 급하고 하시는 분들 홈페이지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자 문의도 오늘 많이 있는데요. 끝번호 7227님, CJ ENM 문의해 주셨는데 저희가 살펴드리려고 하니까 가격이 조금 문자가 깨져서 지금 들어왔거든요. 7227님, CJ ENM 매수가 정도만 다시 한번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전화부터 받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셨어요? 네, 아유, 잘 지내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뭐 도움을 혹시 좀 드린 적이 있었나요? 네, 한번 제가, 한 것 같기도 하고, STS 반도체인데요. 네. 네, 6,690원에 50%거든요. 네네, 네, 향후 전망도 좀 부탁하고요. 네. 제가 산 지가 한 2달 됐는데, 증권, 하시는 분이 좀 이렇게 해서 추천해서 샀는데, 네. 영 그게 움직이질 않아서. 네. 단기간에 제일 알고 비싼 구간에 사셨네요, 그죠? 네네. 예. 그러고 난 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는 계속 빠지고 있어서 걱정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네네. 혹시 이 종목 뭐 단기로 보세요? 중장기로 보세요? 매수가까지만 오기를 기다리세요? 어떤 부분 도와드릴까요? 아니, 장기도 괜찮아요. 그냥. 예, 그러면 최근에 일단 부진한 이유 제가 대신 좀 여쭤보기로 하고 장기로도 네. 되는데 전반적으로 목표가하고 같이 짚어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고맙습니다. 예, 우리. 네, 우선은 SDS 반도체 6,690원에 50% 정도 비중이시라면은 조금 비중이 좀 많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하나의 긍정적인 이유를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내일 자리가 반등 자리로 좀 나타내 줄 것 같아요. 제가 좀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차트의 흐름을 놓고 보았을 때 오늘 자리가 바로 기술적 지지가 나오는 구간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시장의 주도주와 또 시장을 끌고 가는 주도 주체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앞으로 주가의 움직임이 나타나더라도 좀 수급
부재에 대한 모멘텀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 지금 현재 차트상으로 놓고 보았을 때 우리가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을 놓고 많이 보는데 결국에는 지금 쌍봉 자리에서 다시 한번 무너졌단 말입니다. 근데 이 매물 저항을 뚫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거래량이라는 것이 동반이 되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주체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들도 같이 동반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 STS 반도체에 대한 재무제표를 지금 제가 확인을 하고도 얘기를 해드리지만 업황 회복 기대감과 또 외형 성장을 좀 기대하는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지금 4분기에 삼성전자의 매출 증가로 인해서 흑자 전환이 될 것이다. 여기는 STS 반도체도 1월 말경에 지금 4분기 실적 발표가 좀 예상이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 4분기 실적을 한번 보고 나서 한번 결정을 하시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오히려 지금 매수가가 그리고 비중이 50% 정도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지금 자리에서 추가 매수에 대한 이견을 잡아드리고 싶지만 지금 50%인 관계로 그냥 손절가만 좀 제시를 해드리면서 네. 지금 현재 비중 그대로 유지하시고 오히려 지금 6,690원 매수가 근처에 오시면은 비중을 좀 줄여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평균 단가를 좀 작업하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좀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네네. 예, 지금까지 우리 양순모 전문가님의 의견을 들어봤는데 여기 김선윤 전문가님이랑 또 다른 분이 약간은 다른 생각이 있으시다고 지금 사인을 주셨거든요. 그분의 또 네네. 다른 의견 한번 확인을 해보기로 할게요. 자, 네, 김선윤 전문가.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마이너스 10%시네요. 그쵸, 시청자님, 네네. 10%신데, 지금, 그나마 그나마 마이너스 10%라서 다행인 건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종목이 혹시 기업 분석 창 보셨나요, 한번? 아니, 그냥 삼성전자랑 좀 관련이 됐다고 그래서 네. 추천받아서 산 거거든요. 근데 기업 분석 제가 또 창을 장기를 보고. 장기로 보고, 자, 네네. 이 종목 장기로 보시려면요, 일단 언제까지 보셔야 되냐면은, 2분기까지, 2분기 이상 보셔야 돼요. 그러면 2분기 실적이 나오는 게 7월이죠. 7월, 8월이에요. 그러면은 네. 8월 정도까지는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 정도는 돼야 그나마 좀 빛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 3분기 실적까지가 정말로 최악입니다. PER이 계산이 안 돼요. 아예 안 될 정도로 최악이고 4분기에 흑자 전환 얘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4분기에 흑자 전환 얘기가 이미 돌았을 텐데 주가가 빠졌단 말이죠. 올라가줬어야 돼요. 원래 4분기 실적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슈가 되는 시기인데 12월 달부터 그렇다면 1월 달부터 주가가 가줬어야 됐는데 이 라인 자체 6,960원 이때 라인 자체 7,000원 뚫고 올라갔어야 됐는데 지금 그렇질 못하고 주가 자체가 오히려 내려 주저앉았습니다. 자, 이건 뭘까요? 아직 실적에 대한 불안감. 4분기 실적이 확실하지 않다는 거죠. 4분기 실적이 아무리 잘 나와봤자 이미 작년치 실적은 2011년의 실적을 아직 미치지도 못하는 실적.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저점은 맞습니다만 추가적인 저점 라인을 좀 잡아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500원에서 한 5,200~300원 정도까지는 무너졌다가 한번 내려온 이후에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오래 가져가실 거면은 만약에 이때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려오더라도 조금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서 내년 6월 이후까지 조금 버티시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내려오더라도 절대 좀 팔지 마시고 반도체 업황 좋아지니까 일단은 길게 보신다고 하셨으니까 딱 6개월만 더 버티는 걸로 약속을 하시고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시청자님, 일단은 4분기 실적 턴어라운드 가능성은 다들 있다고 하시니까 STS 반도체를 길게 갖고 가고자 하신다면은 4분기 실적 뉴스는 꼭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예. 안녕히 계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STS 반도체 조금 높게 50% 갖고 계신 분 상담을 도와드렸는데, 관련된 문자도 왔어요. 역시 STS 반도체 물어오셔서 곧바로 같이 좀 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6,180원. 이분은 조금 싸게 잡으셨네요. 어제 사실 급락했는데, 어제 종가 부근에 매수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히 언제 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비중은 20%. 훨씬 더 싸게 사셨고, 훨씬 더 가볍게 들고 계시고. 네, 우선은 STS 반도체의 외국인 투자들의 비중을 보면요. 계속해서 지금 매집 국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짧게 접근을 하신 걸로 일단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지금 현재 자리, 그러니까 내일 제가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오히려 내일 한번 비중을 더 늘리실 계획이 있으시다면은
내일 비중을 한번 늘려보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단기적인 접근을 하셨다라면은 손절가를 제시하겠습니다. 네. 5,700원 정도까지는 주가가 밀린다고 하더라도 너무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의 거래량이라든지 그리고 수급 주체가 많이 없고, 또 STS 반도체 같은 거는 평균 거래량 대비로 좀 많이 줄어든 수준입니다. 결국에는 장중에 호가창을 보시더라도 호가창이 얇기 때문에 어떤 개인 투자자 하나의 매물로서 물량이 드랍이 나와버린다면은 주가가 차트가 살짝 깨졌다가 다시 밑골이 나는 형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좀 여유 있게 한 5,700원 손절가 잡아드리고, 단기 목표가는? 네, 단기 목표가는 아까 이야기해드렸던 대로 한 6,700원 정도까지만 일단은 보시면서 접근하시는 걸로 말씀드릴게요. 네, 뭐 간단하네요, 그렇죠? 예, 5,700원 손절, 6,700원 단기 목표가 이렇게 잡고 STS 반도체를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분은 이제 6,180원을 20% 갖고 계신 분에 한해서 저희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가격과 비중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서 전혀 다른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자, 두 번째 전화도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드릴까요? 예, 호텔신라 47,000원에 50% 비중 가지고 있거든요. 예. 예, 제가 그게 한 10월 달에 사가지고, 네. 추가 매수 한 2번 해가지고 지금 47,000원인데, 네. 그건 계속 많이 내려가가지고는 그 네. 저점이 어느 선까지고, 예. 제가 그걸 계속 47,000원, 현재 47,000원까지 올라올 시기가 어느 정도 될지, 네. 예, 궁금하고, 그걸 계속 가져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중간에 다시 추가 매수를 해서, 가격을 낮춘 다음에 네. 좀 매도를 할까 싶은 생각도 있고 예. 그렇거든요. 호텔 신라가 지금 왜 좀 약간 부진한지 혹시 알고 계시는 거 있으세요? 그 객실 보수 들어가고, 예, 리노베이션 하고 있고, 관광객 좀 줄어들고 하는 그런, 사고 나니까 계속 그런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예, 맞아요. 엔화 가치 때문에 일본인 관광객 줄고 또 정부의 면세점 규제도 있거든요. 예, 그리고 리노베이션 들어갔고. 예, 일단 뭐 대충 다 재료적인 뉴스적인 측면은 알고 계신데 매수가 언제 올지 그리고 얼마나 더 빠질지 관련해서 추가 매수해도 될지 뭐 이런 것들 답변 드릴게요. 잠시만요. 김선 전문가님. 네, 충현님 오늘 호텔신라가 사실상 이 종목 상태가 지금 메롱입니다. 정말 유유인데 호텔신라 지금 47,000원에 매수하시고 나서 마이너스 10% 정도 나오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이슈, 왜 빠지는지에 대한 부분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계속 물타기를 하셔가지고 그나마 가격이 내려왔고, 근데 문제 자체는 환율 회복이 지금 돼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어느 정도 그래도 환율이 어느 정도 방어선을 가지고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주는 시기가 포착이 되는 게 외국인들이 그나마 물량 자체를 국내에서 빼고 나가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뱅가드도 물량을 빼고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바로 환율 방어를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은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지금 환율과 굉장히 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 종목은 그 수출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외국인 관광객이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호텔신라 같은 경우가 지금 오히려 저점이라고 딱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완벽한 저는 바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호텔 그 보수 관련해서는 1월부터 7월이기 때문에 그게 사실 객실은 크게 포함되지 않고 외부 공사가 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큰 영향은 없고 오히려 환율 영향이 큽니다. 차트상으로도 10월 달부터 환율 문제가 불거졌어요. 10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환율이 떨어진 거 아실 겁니다. 10월, 11월, 12월. 그래서 그 영향이 끝나는 시기가 거의 왔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 그렇다면은 지금부터는 서서히 반등이 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근데 약간 좀 걸리는 부분은 뭐냐면은 역시나 지금 어닝 시즌이잖아요. 그러면 실적 부분을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다행인 것은 실적이 또 워낙에 좋은데 4분기 실적이 조금 그나마 크게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을 확인한 이후, 그러니까 이 종목은 언제부터 상승이 오냐면은 지금부터는 차트상으로 좀 손을 그리자면은 서서히 움직이는 그런 박스권 모양새를 좀 그리다가 이때 좀 그려주다가 한 2월 실적 발표가 끝난 2월 중순부터나 해서 그때부터는 조금 다시 한번 예전 가격이었던 5만 원 위로 갈 수 있는 그런 힘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율도 지금 정부 측에서 방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신다면은 네. 반드시 좀 반등 주니까 조금 더 홀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환율만 좋아지면은 한 5만 원 시간 흐른 다음에 가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자, 또 네, 다른 의견이 있어요. 시청자님, 저희도 사실 시간은 없는데 전문가 이제 두 분의 의견이 좀 다르면 저희가 한 번 더 짧지만 들려드리고 있거든요. 예, 약간 의견 다른 분이 계셔서 잠시만 한 번 더 이제 의견을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양승문 전문가님, 어떤 부분 의견 다르신지? 네, 지금 현재 비중이 50%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한번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호텔 신라가 깨지면 안 되는 가격이 바로 딱 41,000원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주봉 차트를 좀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주봉 차트 이 추세 구간대에서 이 구간대 41,000원을 이탈을 해버린다면 지금 차트상으로 35,000원까지 내려올 수 있다는 점을 일단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에 41,000원을 지금 자 일봉으로 놓고 보면요, 지금 외바닥이죠. 지금 이 외바닥인 상승이 지금 현재 수급 주체가 없는 판국에서 지금 이 다중 쌍바닥을 만들지 않고는 좀 올라가는 데는 좀 제한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일단은 인지하시고, 41,000원이 이탈됐을 경우에는 일단 주봉 차트 긴 추세가 깨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41,000원에서 저는 비중을 최소한 전량 매도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비중 반 정도는 줄이시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일단 저 같으면 환율 흐름도 좀 보시면서 이제 그 중간에 버티는 구간, 그러니까 그냥 홀딩해서 쭉 가시는 구간 속에 호텔 신라가 이제 41,000원 쪽으로 간다라고 하시면 진짜 비중을 절반 정도는 덜어내야 되나? 환율도 뭐 별로 차이가 없고 하면은 그때는 진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그럼 41,000원 선이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41,000원이 깨지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예, 41,000원을 못 지키면요. 예, 그런 의미니까 환율 보시면서 41,000원 안 가면 제일 지켜보시기가 편하신데 41,000원이 깨진다라고 하면 비중을 절반은 일단 덜어내고 보자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 환율하고 41,000원 가격 좀 체크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호텔신라, NC소프트 이런 종목들이 참 뭔가 이렇게 사고 싶은 그런 종목명이에요. 예, 일단은 저희가 도움을 좀 드렸고요. 전화, 세 번째 전화죠? 빨리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연결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저기 동양기전인데요. 네. 50%고 11,500원이거든요. 예. 그것 좀 상담 좀 하려고요. 예. 자, 언제 사셨을까요? 그게 한 3일인가 정도 됐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은 뭐 고생하시고 뭐 이제 매수하고 이런 상황은 아니고 며칠 전에 사셨는데 지금 조금 수익은 안 나는 그런 상황이군요. 어떤 부분이 제일 알고 싶으세요? 예, 제가 차트도 괜찮고 중국 수혜주라 그래서 샀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 보니까 저게 사고 난 다음날 좀 많이 밀려가지고요. 네. 그리고 또 오늘 또 밀리고요. 예. 그래서 그 회사가 좀 안 좋게 들리는데 괜찮은가 싶어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3일 전쯤에 동양기전 샀는데 중국 수혜 차트도 괜찮아서 매수를 했더니 어라? 어제도 오늘도 밀리더라 이거죠. 왜 그렇죠? 양승모 전문가님. 기업 괜찮습니까? 기업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회사가 공격적인 좀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전반적으로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나 혹은 실적에 대한 부분을 놓고 보았을 때 여기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동양기전이 지금 중국 시장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2012년도 한 해 동안 중국에 있는 건설 장비 시장이 침체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압기기 사업부에 대한 실적이 악화가 되었다. 결국에는 지금 중국에 있는 지도부가 교체한 이후에 인프라 투자에 대한 증가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 수혜주라고도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전망은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네, 근데 그렇게 해서 사실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이제 주춤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이런 걸 보셔야 돼요. 차트의 흐름을 아직 잘 못 읽어서 그런 거거든요. 네. 자, 지금 주가가 힘이 쫙쫙 빠졌을 때 거래량이 빡빡 나오면서 투매 물량들이 쏟아져 나왔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지금 2개월 동안, 3개월 동안이네요.
두 달에서 한 세 달 동안 물려있던 투자자분들이 이제 좀 어느 정도 올라오니까 이제서야 이제 물량들을 내놓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매물 소화 과정이 좀 필요하다는 것이고 이 구간대에서는 지금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10,000원 수준, 10,000원은 쉽게 이탈할 가격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겠고 다만 비중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저는 11,500원 정도에 오면은 한 10%에서 한 20% 정도 비중을 더 줄이시고 제가 방송 시작 때 얘기해드렸던 환율 하락에 대한 수혜주랑 또 환율 상승에 대한 수혜주로 포트를 한번 구성을 한번 해보세요. 예. 그렇게 그래요. 해서 한번 접근을 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 그러면 목표가가 얼마신 거예요? 10,000원이 뭐 소위 말하는 손절가신 것 같고, 11,500원이면 일단 비중 줄이자라고 하셨고. 네, 저는 일단 장기적인 플랜을 놓고 봤을 때는 한 13,000원 정도까지는, 한 4월달, 5월달까지는 천천히 일단은 움직인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한 13,000원에서 14,000원 정도 수준까지는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저는 10,000원은 쉽게 이탈이 없을 거니까 좀 편안하게 좀 가지고 계셔도 괜찮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일단 뭐 중국의 4분기 GDP 성장률 금요일 날 나온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 장 중에 나와주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그 모멘텀으로 혹시 기계 쪽, 뭐 철강, 화학 이렇게 해서 빠르게 가면은 그때 살짝 뭐 정확한 가격이 아니더라도 수익이 나면은 약간 빼도 되는지. 글쎄요, 저는 지금 단기적인 흐름 시세가 나왔을 때 우발적으로 시세 차익을 하시기보다는 좀 오히려 중장기로. 조금 중장기 성격으로 좀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 수급 자체가 들쑥날쑥거리고 호가창들도 많이 줄어들었고 네. 또 거래대금도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단기 시세에 너무 연연해 하다 보면은 그렇죠. 예. 좋은 것도 다 놓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연연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우리 시청자님 괜찮으신데 시청자님 일단 중장기로 13,000원 하시고 10,000원은 지킬 수 있다고 하시는데 매수가 오면은 비중이 너무 많으시니까 조금은 좀 비중 가볍게 해서 한번 기다려보자라고 의견이 나왔네요. 아, 예. 그러면 거기 단기적으로는 좀 괜찮다는 얘기죠. 네, 단기적으로는 일단 쉽게 이탈은 없을 거고, 중장기적인 입장을 놓고 봤을 때는 크게 무리는 없을 거다라는 판단입니다. 예, 중장기로 무리가 없다고 하시네요. 아, 예. 감사합니다. 예, 근데 중간에 혹시 또 불안하시면은 또 전화나 문자 주십시오. 예.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시 25분 됐는데요. 이제 곧바로 문자로 한번 가볼까 합니다. 자, 문자 첫 번째 종목으로는 어디 보자. 삼성전기, 모남에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 종목으로는 아모레G로 한번 가보죠. 아모레G 482,300원 20%인데 손절을 해야 할지 추가 매수를 좀 해도 좋을지요. 요즘에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아모레G 이쪽 조금 분위기가 많이 안 좋습니다. 이것도 이제 곧바로 양승모 전문가님이 살펴주시죠. 네, 일단 아모레지를 놓고 봤을 때 거래량이 좀 너무 없습니다. 지금 거래량이 6,800주밖에 돌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저는 오히려 지금 이 종목은 추세에 대한 부분을 놓고 본다면은 지금 그동안에 상승을 너무 많이 했던 종목입니다. 그렇죠. 너무 가파른 상승들을 많이 했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지금 상승 둔화에 대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사신 가격은 좀 높게 잡으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지금 현재 추세가 이탈됐거나 깨졌다라는 부분들은 아직 인정하기는 조금 이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히려 저는 손절가를 잡는다면 43만 원이 이탈되면은 그때 고려를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이탈을 하지 않는다면은 일단 48만 원 결국에는 다시 한번 이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환율에 대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경기 민감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추세를 믿고 한번 계속해서 한번 밀고 가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손절 없이 일단은 박스권을 계속해서 다시 한번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 안고 단 43만 원 손절가 잡고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석 달 정도 보유하셨다고 문자 주셨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 주셨으면 합니다. 자, 이번엔 NPK 살펴드릴게요. 끝번호 0228님의 종목인데 1370원에 60% 계속 내리막길입니다. 어떡하죠? 이게 미스터 피자. 네, 그렇죠. 예. 미스터 피자 종목도 있고 또 몇 가지 이제 레스토랑도 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 들어서 너무 심했네요. 피자 업체 중에서도 그나마 좀 잘 팔리는 업체 중에 하나인데 저도 시켜 먹고 그러는데. 네, 그렇죠. 근데 MBK 같은 종목을 지금 들어가시는 거 원래 업종상으로는 맞습니다. 맞았는데
이 종목은 시가총액이 워낙에 좀 작은 종목이고 또 하나 핸들링하기가 워낙에 좀 좋은 종목이라서 지금 이 종목은 좀 누가 장난을 치고 빠져나간 좀 느낌이 좀 나는 그렇긴 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게 한번 이제 12월 달 12월 말부터 해가지고 주가가 갑자기 급등을 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갑자기 급락을 했는데 다시 한번 그 가격이 원점으로 좀 회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가 지금 굉장히 원래 깨지 말아야 될 선 자체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1,400원, 한 450원 정도였고, 그 다음 깨지 말아야 할 선이 한 1,350원 정도 기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그 다음도 그 다음 한 번 더 추락이 나온다면은 1,270원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게 최근 들어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그래도 올 여름부터 해서 꾸준하게 그래도 상승을 줬던 그런 종목인데, 갑자기 이렇게 빠졌단 말이죠. 이 종목은 수익 실현하고 좀 나간 그런 냄새가 나요. 그래서 그럼 어떡해요? 좀 이게 설명드리기 되게 힘든 종목이에요. 뭐 수급상을 봐도 아무런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이고, 오로지 차트상과 실적상으로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다 나갔습니까? 아니면 더 나갈 물량이 있는 것 같습니까? 일단은 더 나가진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더 나가진 않는데, 실적상으로 봤을 때는 확실하게 영업이익 측면이 작년보다는 좋아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당기순이익 부분은 뭐 좀 상승할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 좋을 것 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MBK 같은 경우 이 종목 제 고객들 중에도 한 분이 가지고 계셨던 종목입니다. 근데 제가 손절가를 1,600원 잡아드렸던 종목이에요. 1,600원 깨면 무조건 손절할 말씀 드렸는데 이틀 만에 이렇게 급락한 것을 봤을 때 오늘도 6.7%나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은 비중이 지금 얼마시죠? 60%인데. 예. 뭐 다행히 손실은 아니신데. 손실은 아니시니까 네. 일단 절반 좀 정리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종목 좀 핸들링 강하고 조금 위험합니다. 좀 다른 거 음식료 좋은 거 많잖아요. 왜 하필 MBK를 사셨습니까? 그래서 좀 절반 정리 좀 하시고 어떻게 내일요? 내일이라도 좀 정리하시고 나머지는 가져가시는 걸로 조금 바꾸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MPK 일단 수익 구간이시니까 다행이고 지금 조금 수급이 안 좋대요. 누군가 다 차익 실현 좀 하는 분위기. 내일 절반 정도 정리하면 어떨까 의견 받아보았습니다. 자, 2363님이 사진 않으셨는데 이 매일 유업이 마음에 드시나 봐요. 매일 유업 매수해도 좋을까요? 하셨는데 차트도 뭐 60일선도 좀 살려놓고 뭐 섹터도 나쁘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뭐 환율 수혜가 아닌지요.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환율 수혜로도 볼 수 있는데요. 뭐 중국 얘기도 네, 있고. 중국 이야기도 있는데 가장 큰 부분은 바로 이거 같습니다. 분유 가격 인상에 대한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실적 개선 효과가 나올 것이고 또 여기서 지금 중국 이야기도 나왔었는데요. 중국이 이번에 조제 분유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하를 하면서 그 수혜주가 바로 매일 유업으로 갈 것이다에 대한 포커스가 맞춰진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것과 그리고 좀 뭔가 긴가민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 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지금 차트를 한번 놓고 보면요.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게 바로 파란색 화면은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비중이고 이 빨간색은 주가의 추이인데 지금 외국인들이 이런 모멘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현재 차트를 자리를 놓고 보더라도 네네. 지금 이 상승 추세가 깨지지는 않았지만 지금 여기서 상승에 대한 탄력이 좀 많이 둔화된 구간이죠.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추세 때부터 시작해서 뭐 현재 자리는 나쁘지는 않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해서 전고점이 38,000원을 또 못 넘고 밀리면 무섭죠. 이제. 그렇죠. 예. 만약에 여기서 실적 개선, 그러니까 영업적인 이익 부분이 아직까지 개선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섣부른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시간적 여유라는 거는 그냥 무턱대고 그냥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조정이나 음봉을 그냥 크게 한번 보여줬을 때 차라리 그때 조금씩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현재가가 34,550원인데 저는 이거를 32,500원 이하 가격이 온다면은 그때 한번 조금씩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언제 살까요? 가격도 얘기해 주셨고 커다랗게 정말 제대로 한번 매일 유업이 밀리면 그때 차라리 차곡차곡 좀 분할 매수식으로 들어가지 지금은 좀 애매한 부분이 많다라고 하셨습니다. 섣불리 사지 말자라는 의견이셨고요. 자, 이번엔 크로바 하이텍 갑니다. 6,650원에 35% 계속 홀딩 할까요? 목표가도 알려주세요 하셨는데 오늘 종가는 6,250원. 소위 약간 비슷한 약간 쌍봉에서 밀리는 듯도 하고 이분은 일단 손실 중이시네요. 근데 이 종목 이미 지금 빠져나간 모양새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네모칸 그어드릴 텐데 주가 이렇게 끌어올렸어요. 끌어올리고 난 이후에 항상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나가는 부분이 바로 거래량에서 표시가 됩니다. 거래량 이렇게
터져주면서 물량 주가 하락폭을 좀 키워가는 입장.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상승하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또 하락폭을 키워가는데 이때는 거래량이 안 나와주면서 지금 하락했거든요. 이런 모습은 추가적인 하락이 좀 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그런 모습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크로바이텍이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뭐 실적 부분에서는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좀 확인을 한 번 더 해드리자면은 크게 뭐 나쁜 모습은 아니라 그나마 조금 뭐 볼만한 모습이긴 합니다. 하지만 당기순이익과 영업이익 부분은 확실하게 작년보다는 좋을 겁니다. 근데 4분기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매출은 확실하게 안 좋을 것 같은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이미 3분기까지가 좋았기 때문에 좀 버틸 겁니다. 하지만 내년에 이제 뭐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좀 더 살아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긴 하지만서도 이 종목은 확실하게 손절가를 잡아드려야 됩니다. 이 종목 지금 매수하신 가격보다는 낮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6,000원 깨지면 이건 무조건 정리하셔야 되고 일단 추세적으로는 좀 더 하락을 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비중을 좀 줄이시라고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당장이라도 좀 파시면 마이너스 한 6% 정도 되실 텐데 그래도 좀 한 절반 정도 줄이셔서 이거는 비중 크게 가져갈 종목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비중은 지금 35%신데 한 10에서 15% 정도만 유지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목표가는? 목표가는 이거 당장 말씀드리기 힘듭니다. 분명히 더 빠질 겁니다. 그래서 목표가 잡아드리기 힘들어요. 이 종목은 좀 불안해서 목표가를 굳이 그냥 억지로라도 잡자면 7,000원이고 저는 목표가 이 종목 오히려 거꾸로 잡겠습니다. 목표가 이 종목 6,000원 나올 겁니다. 6,000원. 그래서 그때까지 좀 보시지 마시고 그럼 뭐 15%가 아니고 다 나와야 되겠네요. 목표가 일단 내일이라도 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크게 좀 불안한 점이 있어요. 지금 하락 추세입니다. 그래서 6,000원까지 버티시면 괜찮은데 반도체 업황이 1, 2분기 돼야지 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이닉스도 이제 4분기 특허전을 했습니다. 그걸 보신다면은 1분기, 2분기는 확인하셔야 됩니다. 길게 가져가신다면 좀 홀딩 하시는 말씀 좀 드리겠는데 그게 아니라면 조금 비중 축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크로바하이텍 일단 목표가는 아래쪽이었습니다. 6,000원이 보인다라고 하시면서 비중 축소 당장 저희가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액트 가보죠. 뭐 연성회로 기판 만든 쪽인데 4,290원에 10%이신 분과 4,000원에 20%이신 분 각기 다른 문자 번호로 왔습니다. 오늘 6% 급락해서 이게 3,650원에 끝이 났거든요. 두 분 다 손실을 엄청나게 보고 계신데 전망과 목표가 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연성회로 기판 그 종목들이 최근에 많이 움직였던 이유가 바로 라스베가스에서 진행한 CES 2013 그 수혜주로 많이 이제 재부각되면서 주가들이 많이 움직였었거든요. 근데 액트 같은 경우는 LG 디스플레이 들어가는 중소형 패널 그 출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의 추이가 상당히 좋게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대감에 좀 주가가 많이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실제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좀 잡아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주가의 추이가 계속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일단은 이 종목은 개인 투자들이 접근하기에는 조금 까다로운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물론 FCB 쪽으로 해서 연성회로 기판 이제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상당히 좋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변동성을 동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들이 짧게 접근을 해버리면은 오히려 계속 손절하다가 올라가네 하다가 또 추격 매수하다가 다시 손절하고 그렇죠. 이런 패턴들이 계속 반복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지금 2013년도에 액트가 생산 라인과 또 설비를 증축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무엇이냐? 지금 이 회사가 벌어들인 수익을 가지고 지금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 지금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유보율,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필요한 유동성 자산들을 얼마나 확보를 할 수 있느냐라고 놓고 보았을 때, 자, 이 생산 증축이 나온다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물량을 납품할 수 있는 물량의 한계점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추가적인 공장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면은 앞으로에 대한 2013년도는 외형 성장이 이어질 뿐만 아니라 실적에 대한 전망치도 기대치 이상이 나올 수 있다라고도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접근을 하실 때 문제는 이거 같습니다. 3,600원 구간대가 만약에 이탈하는 흐름들이 나온다면은 자, 여기서는 조금 고점에 있으신 분들은 비중을 줄여주시고, 오히려, 이 3,500원 구간대가 살짝 이탈하는 흐름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쪽 구간대에서는 비중을,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좀 주셔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 자, 지금 현재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저는 손절가를 3,400원을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량 손절하는 자리는 3,400원을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3,600원은 그냥 내가 여기서는 굳은 결심을 하고 주의를 하고 있어야겠구나. 3,600원이 깨진다면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되 일단은 3,400원이 이탈이 없다면 일단은 계속해서
단기 변동성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고 일단은 홀딩에 대한 의견을 좀 제시하겠습니다. 자, 일단 3,600원도 올 수 있지만 3,400원만 안 깬다면은 일단은 들고 갈 수 있는 종목의 액트이고 중장기로 가면 갈수록 조금 더 전망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단기에 너무 휘둘리지 마십시오. 3,400원만 안 깬다는 전제하에요. 자, 이번엔 삼성전기 가겠습니다. 10만 3,000원에 20%이신 분 문자 주셨죠? 추가 매수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드디어 94,000원에서 조금 하락세는 진정이 되는 듯합니다. 어제 오늘 수급도 조금 들어오긴 했는데 네, 삼성전기. 자, 애플 쇼크로 인한 수혜주라고 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문제는 삼성전자를 빼고선 삼성 관련주들의 실적이 그렇게 재미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로 인해서 주가가 좀 많이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이 종목은 지금 거의 바닥권에 도달했다고 좀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주봉상으로 봤을 때 제가 일단 선을 다시 한번 그어드리자면은 자, 주봉상의 라인을 그러니까 2011년 9월부터 해서 선을 그어드리자면은 정확하게 지금 저점 라인으로 서서히 지금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목이 만약에 얼마를 깨고 내려가면 안 되냐, 기술적인 접근으로 말씀드리자면은 한 93,500원 정도가 만약에 이때 깨고 내려가 버린다면은 주가가 추가적인 하락이 일단 기술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수급상으로 다시 한번 체크를 하자면은 자, 기관들이 12월 1일부터 해가지고 오늘까지 해가지고 120만 주 이상 매도가 나가줬는데 외인들은 150만 주 이상 일단은 매수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관들이 그래도 다시 한 번에 수급적으로 은행권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가 좀 들어온 부분이 포착이 되기 때문에 기관들은 일단 기술적으로라도 아마 이번 주, 그러니까 내일부터 해서 다시 한번 추가적인 너무 낙폭과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을 줄 수 있는 그런 가격을 좀 매수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오히려 조금씩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는 애플을 쇼크에 관한 수혜주이기도 하고 1분기부터 해서 다시 한번 살아날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그러면 추가 매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 매수 오케이, 상관없습니다. 자, 추가 매수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고, 네. 추가 매수 하시려면은 내일 중이나 해서 만약에 이 종목 추가 매수 하시다가 93,000원 정도 깨져버린다면은, 93,000원 정도 라인이 깨져버린다면은, 그때는 좀 정리하셔야 돼요. 그때는 정리하시고, 그게 아니시라면은 추가 매수 하시고서 가져가신다면은 충분히 매수하신 가격 이상, 그렇다면 얼마까지? 최소한 이 가격은 한 105,000원 정도까지 무리 없이 갈 것 같고 그 전 고점 라인에 항상 걸렸던 부분이 바로 107,000원 정도 가격이에요. 항상 이 라인에 걸렸거든요. 가격대가 계속. 네.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무리 없이 한번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일단 추가 매수 내일이라도 한다면 평균 단가 낮춰지니까 10만 원 정도만 가도 손실은 아니실 것 같아요. 일단 내일 추가 매수는 된답니다. 삼성전기 93,000원 손절가는 메모 부탁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6시 40분이 됐기 때문에 어제 긴급하게 즉흥적으로 도입된 시스템입니다만 1분 정도만 할애해서 좀 빨리. 네, 많은 분들이 지금 꼭 좀 봐달라는 문자가 많기 때문에 어제 이 시스템 좋더라고요. 자, 국제약품하고 급합니다 하시는 풍산 같이 갑니다. 자, 국제약품은 2,860원에 20% 오늘 샀는데 마이너스예요 라고 하신 분, 그리고 풍산은 이분이 급하신 것 같아요. 33,600원에 80%신데 오늘 종가가 38,000원입니다. 실적 좋다는데 왜 이렇게 빠지죠? 이렇게 국제약품과 풍산. 자, 일단 저는 국제약품을 놓고 봤을 때 저는 이 종목을 왜 샀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특별한 모멘텀도 일단 나오지 않고 있고요. 또 제약주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특별한 모멘텀이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현재 자리에서라면은 그냥 다시 매수가 자리를 준다면은 그냥 차라리 그냥 매도를 하고 다시 보는 것이 어떤가라는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괜히 샀군요, 그러면. 예, 지금 바이오주뿐만 아니라 제약 관련주들 움직임이 좋은 종목들이 많고 또 지금 바닥 다져주면서 수급적인 모멘텀이 나오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제가 이 종목을 왜 샀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냐면은 바로 거래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거래량으로 지금 요 앞전에 대한 매물들 다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거래량이 거의 잠겨져 있다라는 수준과 또 최근 들어서 기관과 외국인 투자들이 꾸준한 순매도세가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주가의 움직임이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급하게 매도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지금 이 매물 수화를 가격 조정이 아니라 기간 조정을 통해서 일단은
소화를 시켜내고 있다는 모습이고요. 일단은 가격은 점진적인 상승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다만 하나의 포인트를 놓고 봤을 때 지금 이렇게 공격적인 매매를 하지는 않으셔도 된다라는 것과 그리고 지금 현재 포인트를 놓고 보았을 때 자, 지금 일단은 저점 계속 높여 나가고 그리고 지금 계속 상방 이제 계속 상승 쪽이 계속 둔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여기서는 저는 그냥 매수가 근처에서는 비중을 그냥 줄이시고 차라리 다른 종목을 한번 보자라는 이야기를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굳이 이 종목 막 이렇게 그렇게 매매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국제약품 매수가면 일단 다시 토해내십시오. 자, 이번엔 풍산. 네, 풍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철강 비금속 쪽 관련주들이 일본의 양적 완화가 실시가 되면서 오히려 좀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됐었는데 사실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풍산 같은 경우에는 자, 손절가를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지금 33,000원 정도의 수준이시라면은 자, 지금 현재 한 6, 7% 정도 지금 손실 구간일 것이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는데 비중이 80%이시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3만 원에 대한 손절가를 좀 제시를 해드릴게요. 단기적인 이슈 플랜을 위해서 주가가 빠질 수는 있다라는 그 부분은 일단은 감안을 한번 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고 보시고 지금 결국에는 이 박스권 움직임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자, 여기서 만약에 3만 원을 추가적으로 이탈한다. 그러면은 앞으로 지금 추가 밴드는 28,000원 이하까지도 열려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일단은 보수적인 접근으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풍산 저희가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번엔 CJ E&M 32,200원에 30%이신 분 표절 논란이 찜찜합니다 했는데 어제 논란에도 올랐고 오늘 6% 급등했고 뭐 현재까지 수급은 아주 좋은데요. 네, 그렇죠. CJ E&M이 다 함께 차차차 이걸로 좀 대박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 YD 온라인이 팡 시리즈와 드래곤 플라이트로 주가가 차트만 잠깐 보여드릴게요. 주가가 이렇게 급등한 이후에 서서히 빠져버렸거든요. 자, 이런 흐름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면은 이 종목은 그나마 CJ E&M은 굉장히 큰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바로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주봉의 해답이 있습니다. 자, 주봉상으로 봤을 때 이 고점 라인 부분, 작년부터 뚫지 못했던 라인 자체를 뚫고 올라갔단 말이죠. 일봉으로 좀 더 보여드리자면은 이 뚫지 못했던 라인 자체를 지금 올라탔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가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두껍던 거래량 자체를, 두껍던 매물대 자체를 뚫고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 좀 더 보십시오. 좀 더 봐서 얼마까지 보실 수 있냐면은 한 34,000원 정도까지 일단 1차적으로 봅시다. 34,000원까지 보시고서 대응을 하시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저희 쪽에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35,000원까지 CJ E&M 목표가 제시 받아봤습니다. 이번에 ELK로 가볼까요? 19,500원에 20%이신 분 전망이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 진짜 왜 이렇게 빠지는지 아마 이유가 궁금하시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5% 이렇게 3년에서 급락했어요. 네, 우선은 좀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최근 들어서 휴대폰 관련주들, 멜파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관련주들이 좀 많이 좀 얻어맞는 그 희귀 현상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제품에 대한 공급에 대한 그 우려가 삼성이랑 납품이 안 될 것이다, 이런 우려감 때문에 지금 들뜬 소문 때문에 주가의 움직임들이 많이 들쑥날쑥한데. 자, 일단 ELK를 만약 들고 계시더라면은 저는 16,800원 요거는 이 구간대는 강하게 좀 지켜주지 않을까. 다만 좀 시장의 영향으로 인해서 주가가 빠진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빠르게 회복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는 지금 이 16,800원에 대한 이 박스권 흐름을 보고 있었는데 오늘 좀 매도세가 좀 강했었죠. 그래서 저는 일단 16,800원에 살짝 이탈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 오히려 16,000원 이하의 가격이 온다면은 좀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단가를 일단은 한 19,000원 수준대까지 좀 낮춰놓는다면은 여러 가지 대응할 수 있는 투자 전략들이 많거든요. 대신에 지금 현재 15,800원 정도에 만약 접근을 한다면은 손절가 1,000원 더해서 14,800원을 이탈하면은 손절하는 걸로 잡고 오히려 추가 매수에 대한 의견을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ELK 걱정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16,000원 정도 오면은 추가 매수, 현금이 있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14,800원은 손절가를 잡고 평균 단가 낮춘 다음에 조금 더 지켜보자고요. 향후에 ELK 더 궁금하시면 다시 한번 문의 주십시오. 그 외에 오늘 많은 분들이 문자를 주셨는데 죄송합니다. 다 못 봐드렸어요. 내일도 더 빨리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오늘 제한된 시간 속에 그래도 많은 도움 주시려고 노력했던 두 분의 전문가, 우리 김선 전문가님, 양순모 전문가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종목상담 119 마칩니다. 나 너무 급한데 오늘 상담 못 받았다 라신 분이 계시다면 홈페이지에 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체크해서 꼭 봐드리겠고요. 내일도 6시에 다시 올 테니까 전화나 무료 문자로 많은 상담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